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오늘 아침에 아주 긴급한 그런 소식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지금 건강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다라는 내용이 CNN의 보도에 의해서 전해진 것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심장 수술을 받았다, 아니다. 고질적인 그 질병이었던 이 발목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도진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4월 15일 북한으로서는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일성 생일에 항상 이 김정은이나 그 앞에 김정일이나 다 참석을 해왔었는데 김정은이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만 해도 정치회의에도 참여했던 이 김정은이 갑자기 자기 할아버지의 생일인 북한 최대 명절인 이 태양절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정말 심각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 CNN의 보도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보 전문가시죠. 김정봉 소장님과 함께 지금 북한은 어떤 상황인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시죠. 네, 예. 지금 일단 CNN도 보도를 했고요. 또 블룸버그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정은이 4월 9일 날 네. 토사구 훈련을 이제 지도를 했고 네. 4월 11일 네. 당 정치국 회의를 지도를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 멀쩡했습니다. 예. 멀쩡했는데 4월 14일 날 김정은이 반드시 나타나야 될 행사에 안 나타나는 것이 예. 그 당시에 단거리 지대지 또는 지대함 크루즈 미사일 시험에 안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 실험한 것 자체가 북한에 보도가 안 됐습니다. 예. 여기에 벌써 이상이 생겼죠. 예. 그런데 4월 15일 날 김일성 사망해서 시체가 안치돼 있는 금산 태양궁전에 매년 참배해 왔는데 예. 올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내용이 건강 이상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몰랐는데 4월 19일 날 예. 4월 아닙니다. 4월 20날입니다. 20날. 예. 20날 데일리 NK가 보도를 했는데 네. 김정은이 그 묘양산에 있는 향산 종합병원에 현재 입원한 상태다. 예. 그리고 거기서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예. 북한에 내노라 하는 심장병 전문의하고 바로 이제 김일시 일가를 치료하는 바로 1호 의사들이 전부 다 집결을 해서 예. 그 김정은을 이제 수술해서 치료를 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그 예후가 좋다. 예후가 좋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일리 NK에서는 그러면 일단 김정은은 수술을 한 건 맞는데 건강은 지금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도를 한 거군요. 그렇죠. 회복하고 있다. 그리고 예. 수술 내용도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심장 마비라든가 이거하고 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심혈관 질환은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바로 오늘 보도 CNN 보도가 문제입니다. 예. CNN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심장 수술을 했고 위중한 상태다. 예. 얘기가 다르거든요. 예. 여기서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출처가 미 국무부 관리를 인용을 했습니다. 예. 자, CNN에다가 국무부 관리가 유출했을 정도면 상당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CNN에서 데일리 NK를 인용 보도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예. 위중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달라요. 그렇다면은 두 개의 상반된 첩보가 들어왔거든요, 지금요. 예. 여기서 확실한 거는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두 첩보가 같이 공동 부분은 심장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확실하거든요. 거기까지 갔네요. 예. 그러나 이제 데일리 NK는 회복 중에 있다는 것이고 현재 CNN은 위중하다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뭔가 수술을 받은 것 같다.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나이가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또 이제 가족력을 생각을 해보면 김일성이나 김정일 모두 이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진짜 심장에 좀 문제가 생긴 거는 맞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자, 예. 김일성이는 94년도 7월 8일 날 죽었는데 새벽 2시에 죽었어요. 예. 묘향산 특각에 있다가 밤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마누라인 부인이 예. 자기 딸한테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때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아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 2시에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 죽었다. 예.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고 김정일이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2011년도 12월 17일 날 예. 죽었는데
아마도 집에 자다가 죽었을 텐데 예. 북한에서는 열차간에서 죽었다고 일을 열심히 해서 열차간에 죽었다 거짓말합니다. 어쨌든 간 죽었어요. 심장으로 예, 죽었고 그다음에 김정일 동생이 있는데 베테랑 동생인데 김영일이라고 있어요. 네. 1956년생입니다. 예. 김영일이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해외 근무하다가 죽었습니다. 예. 죽었고 그다음에 그 장성택이 부인 장성택 부인 또 현재 살아나 있으나 예, 살아 있습니다. 네,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항상 평생 동안 가족력이 좀 다 있군요. 심장병 예. 고생을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18년도 4월 17일 날 판문점 정상회의를 하는데 김정은이가 자기네 판문각에서 우리 평화지까지 한 200m 걸어왔는데 예. 그때 숨을 헐떡헐떡 했는데 예. 의사들 얘기가 1초에 몇 번 쉬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때 만년필 김여정이가 준 만년필을 가지고 그때 사인을 했었죠. 예. 그때 사인할 때까지 그때 자리에 앉았는데도 숨을 헐떡헐떡 했는데 심장 판막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숨을 많이 쉬지는 않습니다. 심장 판막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언제 쓰러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 쓰러질 거로 예상을 해왔어요. 예, 계속 그런 보도를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게 사실인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예. 추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게 그렇다면 이 김정은의 그 건강 이상 상태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특히나 이제 북한 주민들이 과연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자, 북한 주민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노동신문이나 공식 보도가 있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북한 군의 동향이라든가 네네. 북한의 그다음에 공안기관들, 예. 경찰이나 정보기관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그 교통경찰이 그 평양 시내에서 이렇게 교통 정리하지 않습니까? 예. 무전을 하죠. 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는지 북한에서 뭔 일이 벌어졌는지 전체 우리 국내에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이고 예. 전방 군대에도 무슨 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든 그것도 없습니다. 좀 완전히 정상인데 만약에 김정일이가 죽었다 그러면 예. 아마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뭐 바로 뭐 20시간 안에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김정일은 그때 며칠 걸렸지 않습니까? 며칠 걸렸죠. 왜냐하면 예. 근데 김정은도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김일성이 죽었을 때는 네. 김정일이라는 막강한 권력자가 있어서 사실 예, 권력을 예. 다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었죠. 예. 황장엽 씨가 뭐랬냐면은 1973년도 이후는 김일성, 김정일 공동 정권이었고 예, 예. 1980년도 6차 당대회 이후에는 그게 김정일 정권이었지 김일성은 허사비가 될 정도가 되기 때문에 14년에 그러니까 바로 그냥 뭐 죽었으니까 예, 바로 권력이 권력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옮겨졌다, 아무 이렇게 문제가 볼 수 있는 없었으나 김정은이는 달랐죠. 네네. 김정은이는 사실 공식 직책이 인민군 그때 대장 계급을 예. 막 달고 있어서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김일성 사망에 대해서 며칠 정도, 김정일 사망에 대해서 며칠 정도 뭉갤 수밖에 없었고 마침 또 이게 금요일 밤에 죽었어요. 예. 금요일 밤에 죽어서 월요일 아침에 보도하느라고 2, 3일 끄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월요일 아침 바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요번에 그럼 김정은이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죽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쓰러졌다는 전 첩보가 예. 4월 12일이거든. 예. 그러면 현재 9일 지났어요. 예. 9일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도 안 할 리가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죽었을 가능성은 낮다. 죽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뇌사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자, 예. 아마도 예. 이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일리 NK 보도처럼 예. 심혈관계 질환에서 바이패스 수술을 했다든가 네네. 다른 데서 동맥을 뜯어가지고 예. 이렇게 심장 혈- 뭐 이렇게 일단은 피를 돌게 해야 뜯어서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예. 바이패스 수술할 정도면은 네. 완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스텐트 정도 돌아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아니고 만약에 김정일이가 예. 2008년 8월에 했던 것처럼 그 좀 심장에 좀 큰 타격이 왔으면 그때 김정일이는 좌반신이 마비됐었어요. 왼손을 못 쓰고 왼다리도 절었습니다. 그때 왜 이렇게 팔이 이렇게 약간 좀 그렇죠. 뒤틀렸다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거를 나왔었죠. 치료하느라고 몇 예. 달 동안 공개특성이 안 나타났다가 예, 맞습니다. 이게 치료된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럼 만약에 증세가 심하다면 김정일 수준이 심하다면 앞으로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지금 또 김정은의 어떤 상태 이상에 대해서는 모를 확률이 높다.
그럼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현재까지는 거고요. 예. 안정적이고 김정은이 자신도 네. 거의 김정일 수준으로 권력을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사람도 뭐 없고 자기 뭐 장성태 고모부터 해서 다 처형을 하는 그런 그다음에 상황이었으니까요. 지금 예. 펜앤마이크라든가 뭐 예. 이런 데서 보도는 안 했지만 네. 요번에 당 정치국 회의를 하고 네. 최고 임의를 했는데 이제는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자기가 처음에 임명했던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최부일 전 인민보안상도 날아갔어요. 예. 이게 초기 인물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이라고는 최용해 남았는데 최용해는 초기에는 뭐 총정치국장에 이런 좋은 자리 가지고 있었는데 예. 지금은 실권이 하나도 없는 자리에 현재 간 상태니까 별 볼 일 없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남은 사람이 있는데 박봉주 총리가 지금 남아 있어요. 박봉주가 예. 현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좀 자리를 차지하고 남아 있는데 예. 박봉주도 현재 총리도 아니고 예. 이름만 있는 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박봉주는 사실 초기 인물은 아닙니다. 예. 2013년부터 자리 갔기 때문에 초기 인물도 네. 아니에요. 이제 김정은이가 초기에 임명했던 모든 사람이 다 날아가고 최영이 하나 남았고 예. 나머지 완전히 김정은의 사람을 싹 바꿔가지고 완전히 김정은 세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이가 죽거나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기 전에는 예. 현재 권력은 뭐 잠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만약 김정은이 일단 권력을 확실하게 쥔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6.25가 발생한다. 네. 진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반신불수 이상의 그런 어떤 상태가 돼서 김정은의 권력을 공백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 북한이 내부 혼란의 가능성은 없나요? 뭐 지금 들리는 얘기는 또 가디안에서는 네. 아마 그 자리를 김여정이 물려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김여정이를 봅시다. 네. 김여정은 현재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후보위원회. 이게 네. 4월 11일 날 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됐어요. 이게 예. 작년도 4월 달에 잘렸다가 왜냐하면 작년도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했거든요. 네네네. 미국 정상회담이 했는데 거기서 정상회담이 이제 실패되니까 예, 실패라니까. 김영철이도 힘이 빠지고 네. 김성애는 사형시키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문책돼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실무자들이 전부 다 옷을 벗었거든요. 예. 옷을 벗었습니다. 죽인 사람은 뭐 거의 없지만은 자 그런 상태에서 김여정이가 이제 작년에 잘렸다가 다시 복귀했을 뿐이지 예. 아직도 정치국 후보이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 한 10여 명 됩니다. 예. 10대 명 이상 자기 앞에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현재 직책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네. 선전선동부에서 지난번에 조직지도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예. 옮겨갔어요. 당 정치국 확대해서 옮겨갔습니다. 조직지도 제1부부장인데 제1부부장 급발 가지고는 권력 전면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김정은이가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김여정이를 자꾸 직책을 높여준다. 예. 높여줘가지고 당 부위원장을 올려놓고 네. 당 부위원장 올려놓고 조직지도 부장으로 명령을 내려놓고 예. 이렇게 자꾸 자리를 높여놓고 국무위원회 최영애를 제껴놓은 다음에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만들어 놓고 예.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김여정이 자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만약에 김정은 유고다. 김여정이는 아마도 그냥 오빠와 같이 사라질 겁니다. 아하. 현재는 권력을 장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제1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럼 김여정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북한은 누군가가 지배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러면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은 예. 김일성이는 뭐 빨치산 국가고 예. 김정일이는 뭐 정규군 국가다 이렇게 말한 와다 하루키 동경대 교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북한은 군부 통치 체제입니다. 예. 군인 통치 체제고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안기관, 경찰이나 정보기관이 국가를 완전히 장악한 나라입니다. 네. 군 계급장을 다 달고 있어요. 예, 예. 경찰도 그렇고 국가보안청도 그렇고 군 계급장을 다 달고 있습니다. 별 3개, 4개 달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군부가 북한 권력을 통치할 겁니다. 죽어도. 아하, 다만 군부가 예. 통치를 하는데 군부가 전면에 나서기가 껄끄러우면 네. 최용해 같은 사람을 앞에 얼굴마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세울 겁니다. 얼굴마담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얼굴마담은 이 백두혈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여정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군부가 뒤에서 주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북한에서 군부를 장악하려면 네. 장군님이 되는데 그렇죠. 예. 이거
김여정이가 무슨 장군인지 무슨 이게 총을 쐈는지 대포를 쐈는지 이건 도대체 군부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장군으로 내세우기가 그렇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미 투쟁도 해야 되고 대남 투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빨산 행정정책을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김정은도 장군님 아닙니까? 예. 김여정 장군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김여정이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만약에 김정은이가 그래도 작업을 좀 했다면 작업을 해가지고 예,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1, 2년 시간을 두고 김여정이 내세울 수는 있으나 아마도 김정은이가 사라진 다음부터는 아마도 김여정이도 권력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군부가 최용해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왜? 김일성이보다도 최현이라는 사람이 예, 예. 최용의 아버지가 훨씬 더 북한 권력에 더 이 지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최용해의 둘째 아들인 최현의 둘째 아들인 최용해가 예. 권력을 장악해도 북한에 이상할 일이 없다. 그러면 군부는 최용해를 앞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최용해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최룡에는 그럼 또 칠권이 좀 없는 상황이지만 네. 그러나 이제 얼굴 마담 정도로 군부에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군부가 이 북한을 장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는지? 자, 이 한반도 정세는 초기에는 상당히 긴장시킬 겁니다. 네. 왜냐하면 북한 주민이 동요하거든요. 예. 북한 주민이 동요하고 막 우리하고 미국도 아마 워치콘하고 데프콘을 막 한 단계 정도 올릴 겁니다. 북한군은 그 상태에서 내부 통제, 현재 안 그래도 현재 유엔 제재 때문에 현재 아차자가 많이 생기고 굉장히 힘들다고 현재 들고 북한이 있습니다. 현재 예. 엄청나게 힘듭니다. 네. 체제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 힘들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력의 정통성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권력 장악하려고 그러면 외부적 긴장이 필요합니다. 대내 결속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국시전 도발이라든가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무슨 대포를 쏴서 긴장을 격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서해 오도에서 뭐 이렇게 장난을 치다든가 해서 연평도 포격 같은 그런 일들을 그렇죠. 그런 다시 일 한번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말씀이시면? 높습니다. 더군다나 예. 작년부터 금년까지 북한이 개발해왔던 초대형 방사포나 네네. 대구경 조종 방사포 같은 이거는 전략 무기는 아닙니다. 전술 무기거든요. 네. 이런 전술 무기를 가지고 장난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속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권력의 안정을 기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 9.19 군사합의 지난번 9.19 군사합의 이후에 어떻게 북한을 지금 제대로 감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군부의 도발, 어떻게 보면 내부 결속을 위한 이 북한 군부의 도발을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자, 북한은 말입니다. 예. 북한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는데 예. 대남 대남 관계라든가 대미 관계 이거는 종속 변수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딴 거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내 권력을 장악하고 내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대를 물려줄 것인가. 예, 예. 이거를 맨날 항상 머리를 굴리는 게 김정은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파생돼서 나타나는 게 대남 관계입니다. 네네. 대남 관계 무슨 4.27 판문점 공동선언 9.19 남북 군사합의, 예, 남북 예. 군사합의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내가 권력을 장악하고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파기하는 것이고 벌써 다 파기했습니다. 다 파기했는데 파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밖에 문재인 없고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김정은이가 예. 다 파기를 했어요. 네. 왜? 남조선이 먼저 파기했지 않느냐. F-35 같은 전략 무기를 막 가지고 들어오고 글로벌 호구 같은 거 사가지고 각각 가져와가지고 니들이 먼저 전략 무기 발입 안 한다 해놓고 전략 무기 가져왔잖냐. 니들이 먼저 파기했으니까 내가 파기했다. 파기한 게 지난번에 저 서해안에서 포 쏜 게 그 예, 예. 포에서 한번 포 쐈지 않습니까? 포 네. 쏘는 거 지도했어요. 예. 그게 내가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라고 명백히 밝힌 거예요. 정부에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지. 자기가 이거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온갖 그 추태를 놔버리면서 기지만은 네. 결국은 북한 김정은이 먼저 파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남북한 관계도 금강산 관광 그 우리 시설 다 뺏어갔잖아요. 예. 다 뺏어갔으면 4.27 공동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뺏어갔는데.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남북 관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뭐 9.19 합의도 유지되고 있고 마치 이렇게 어떤 첨예한 대립은 지금 없는 것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첫 번째 일성이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남북 철도 연결도 있고 그다음에 네. 무슨 그 의료 뭐 사업을 평양에다 종합병원 지어주겠다 뭐 그런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지금 대놓고 자꾸 나오고 나오는데 있습니다. 예. 남북한 철도 연결은 제가 볼 때는 네.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일단 뭐 유엔 제재도 지금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유엔 제재 때문에도 못할 뿐더러 네네. 북한이 받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왜 못 받냐면은 남북 간 철도 연결하려면 그 북한 노동자들을 엄청나게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겠죠. 그러면 예.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최고의 주적이 미국이고 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고리 이론이라 그래서 대미 관계만 풀면은 이 작은 고리, 미국의 이게 중심고리에 묶여 있는 대한민국 거기 매달려 있다 작은 이렇게 고리 생각하는군요. 이거는 문제는 예. 저절로 풀린다. 예. 미국하고 문제만 그 식민지까지가 그건 일도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대미 투쟁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대미 투쟁에서 미국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국하고 일단은 그 핵 문제 관련해서 미국의 네. 양보를 받아내 가지고 내가 핵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네. 핵을 추가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거, 추가적으로 그 증강시키지 않는 건 핵 감축 협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미국이 언젠가는 반드시 들어줄 거다. 내가 이거를 해외에 전파를 안 하고 핵 확산을 안 시키고 네. 내가 핵을 일부 보유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그 증강만 안 시키면 미국이 우리 욕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있어요. 결국에 들어올 예, 거라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결국은 미국과 투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곁다리 붙은 게 남조선인데 미국하고 투쟁이 끝나기 전에는 남조선을 관계해봤자 이건 말도 안 된다. 뭐 별로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익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거냐. 뭐 남조선하고 얘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네. 김정은이가 대남 일꾼들한테 네. 통일연수원 대남 일꾼들한테 남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 그래놓고 첫 번째 조치가 금강산 관광시설을 몰수한 거예요. 그래놓고 아주 명언을 한마디 했습니다. 김정은이 명언. 남조선상에서는 방귀도 끼지 말라. 아, 그런 얘기를 했나요? 뭐 저는 뭐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 떨지 말라 그런 얘기도 못 방귀도 끼지 들었었는데. 말라. 이 명언입니다. 방귀도 끼지 아예 그냥 연결되지 마라. 그쪽 그 대한민국과는 그러니까 남한과는 아예 연결하지 마라.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예. 무슨 놈은 철도 연결은 힘들 거다. 왜? 아하. 니들이 결국은 할지도 못할 거. 미국 쟤들이 하지도 못할 거 왜 자꾸 하느냐.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뭐 북한을 향해서 계속 그 김정은을 향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를 보내고 좀 제발 좀 우리 좀 봐줘. 우리 그 남북의 어떤 그 평화 분위기를 가지고 이 권력을 좀 유지하게 좀 도와줘. 그걸 하지만 북한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좀 계속해서 보는 게 미국인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 친서받았다 막 그러면서 자랑하던데요. 그랬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김정은이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 이러면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만약에 진짜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은 네. 사라지게 되면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죠. 예. 결국은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핵을 폐기시킬 겁니다. 예. 폐기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재는 계속 강화될 것이고 예. 아마도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아마도 미국과 협상을 할 겁니다. 예, 그러겠죠. 협상을 해서 초기에는 핵을 안 포기하려고 그러겠죠. 예,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네. 그 버틸 수 있는 무기일 테니까.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예, 예. 결국은 체제가 현재도 김정은에게 있어도 네. 체제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왜 왔는 걸 잘 들여다봐야 돼요. 예. 자,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습니다. 죽죠. 예. 처음에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북한 경제가 오히려 플러스 성장을 합니다. 왜? 워낙 그 신적인 존재가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내가 노동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서 국가를 위해 선신한다는 국가를 건가요? 선신하다 예. 해서 그냥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에 홍수가 났는데 예. 홍수인데 큰 홍수도 아니에요. 태풍이 불었는데 우리나라 태풍은 대부분 다 제주도에서 부산 남해안을 예, 지나가든가 기껏 때려봐 전라남도를 좀 때리든가 아니면 부산을 때리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 해에는 운이 없게도 대구를 때렸어요. 대구를 때렸는데 우리나라는 별 피해가 없었어요. 대구를 때려도 많이 북쪽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태풍 그래서, 피해가. 예. 그래서 그 피해가 그렇게 큰 피해인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체가 완전히 그 안오미 상태로나 무정부 상태로 수리 시설이 잘 안 될 테니까 물난리가 났겠죠. 물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쌀이 진짜로 많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예. 매점 매식이 벌어지면서 아사자가 몇십만 또는 몇백만 원이 생긴 게 그래 생긴 겁니다. 예. 국가가 대기근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굶주림이 그때 벌어지고 자. 아사자도 엄청나게 나왔죠. 예. 이와 같은 상황이 북한에 또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김정일이가 죽었다. 예. 죽었다. 제재가 계속된다. 그러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식량을 매점에서 시작할 겁니다. 할 겁니다. 예. 그러려면 그때부터는 북한의 아사자 발생하고 북한 그 새로운 군부 체제가 견디지 못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서는 아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핵을 포기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건데 왜 백두산에 말 타고 올라간 그 장면을 지금 그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지금 예. 요 지금 백두산에 말 타고 가는 김정은이 말 타고 가는 그 장면을 지금 그렇죠. 보여준 건데. 백마를 타고 예. 백산 등장한 게 작년 10월 달에 예,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12월 초에 또 한 번 올랐어요. 두 번 올랐거든요. 예, 예. 두 번 올랐는데 그게 언제 건지 10월 건지. 요거는 작년 10월 겁니다. 눈이 예, 작년 눈이 10월, 작년 12월. 예. 두 번 있죠. 예. 두 번 있죠. 둘 다 그걸 북한이 이제 방영했단 말이죠. 예, 예. 자,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에 네. 그다음에 CNN에 블룸버그 통신이 네. 김정은 그 건강 이상설이 나오니까 예. 현재 그거를 그 잠재기 위해서 북한이 현재 언론 김정은 건재하다. 건재하다 언론 플레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건재하다 보여주려면은 지금 현재 걸어 모습을 올라가야죠. 현재 모습을 예. 보여줘야지 예. 왜 작년 백산 올라간 거 저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건 좀 그러니까 현재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미국도 그렇다면은 지금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고요. 중국은 어떨까요? 만약 중국은 북한의 김정은이 사라진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자, 중국은 예, 김씨 일가든 누구든 예. 간에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해서 예. 대미 투쟁을 계속 해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겠죠. 아마도 김정은이가 죽고 막 새로운 군부 정권에 들어서면은 중국이 아마 상당한 지원을 할 겁니다. 네. 상당한 지원을 해서 북한 권력을 안정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군부를 갖다 자기 편으로 두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안정시키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북한 정권이라는 것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겠죠. 예. 뭐 다주적인 정권이고 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으로 보면 식민지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원유를 50만 도시면 주는 걸 주지 그럼 바로 않는다든가, 그냥 마비되죠. 주지 않는다든가, 예. 식량을 공급하지 않는다든가, 네. 북한의 장마당에 돌아다니는 생필품의 90%가 중국산인데 그렇죠. 만약에 완전히 국경을 차단한다 그러면 전체 바로 무너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식민지죠. 경제적 식민지입니다. 정책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경제적 식민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으로 종속됐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 들어서도 북한 정권이 중국의 식민지가 계속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할 일이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우리 정부는 만약에 김정일이 죽었다. 예. 그러면 북한 정권이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할 때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대통령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안정되면 그 정권과 통일을 향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돼 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당신들이 현재 권력을 장악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생필품과 식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부분은 얼마든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할 용의겠다. 해서 예.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야만 북한 정권이 중국으로 안 넘어갑니다. 아, 중국으로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 주민도 북한의 새로운 권력도 어떻게 할까?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체제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중국에 붙든가 한국에 붙어야 되는데 네. 그때 우리 정부가 잘해야만 북한 정권이 중국으로 안 넘어갑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좀 댓글창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방금 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만약 새로운 어떤 군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다면 그 군부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나마 대한민국이 북한의 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중국과 손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사인을 정확하게 보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때는 예. 여야뿐만 아니라 네네. 우리 국민이 전부 다 그 합의를 해서 북한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 넘어갑니다. 중국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지만 예. 북한 사람들은 우리 뒤에 미국이 있어서 한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하면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 생각을 하고 남선은 미국의 식민지라 생각하니까 자기들도 미국의 식민지 된다 생각하는 이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주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 아까 잠깐 얘기하실 때 그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미국이 더 자기네들하고 상대하는 거지 한국은 미국에 그냥 딸려 있는 식민지 정도로 이렇게 네. 보는 그 정도 수준인데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그래서 북한 군부가 거기에 혹하게 될까요? 예. 자, 일단 배가 고프되면 어느 네. 쪽 한쪽에서는 받아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정말로 고마운 게 네.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이제 소동권이 붕괴되고 네네.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민족끼리 조선민족 제일주의 네.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예. 만들어놓고 김정일이는 이걸 얻어서 먹었다면 네. 김대중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북한에 우리가 많은 지원했을 때 네. 북한이 받아먹을 때 네.
우리 민족끼리 논리를 써먹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는 받아먹어도 괜찮다. 그 논리 가지고 받아먹었는데 예.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사상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끼리 소리를 계속합니다. 같은 민족, 우리 민족끼리.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만 그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논리를 잘 이용한다 그러면 예. 우리가 주는 그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중국이 역대 북한을 지원할 때 얼마나 줬습니까? 얼마 주지 않습니다. 생색만 겨우 뭐 먹고 생색만 살 내 가지고 만큼만. 축자를 통해 줬지. 예, 예. 한국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한국하고 통일하게 되면 전 국민이 1인당 전부 다 로또를 다 맞는 거하고 똑같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북한 주민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탈북자들이 어떻게 넘어오는데요? 예, 이거 예. 탈북자들이 뭐라 하면은 한국 들어보면은 다 회장님 집에서 산다고. 그래서 한국의 원래 생활상보다도 네네. 북한에서 몰래 한국 드라마 본 사람들은 예. 다 회장님까지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남한에 대한 동경이 좀 있군요. 그렇죠.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에 오면 회장님까지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 차도 몇 대씩 있는 줄 알아요. 그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예. 이게 왜냐면 과장되게 돼 있거든.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통일만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잘 살 수 있다는 거 다 압니다. 예. 다 압니다.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주민의 여망에 의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새로 들어온 김정은 이후의 새로운 정권은 반드시 한국과 초기에는 좀 남북한 관계를 격화시키겠지만 예. 시간이 지나면 이 북한 주민의 여망 때문에 결국은 한국과 통일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그 모습은 이 통일되는 과정의 모습은 동서독의 통일 모습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런다면 동독 정권이 사실 서독과 통일하고 싶지 전혀 네. 않았습니다. 예, 예.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이 동독 주민들이 압력을 통해서 정권을 바꿨고 예. 새로운 정권이 북한 주민들 동독 주민한테 자유선거를 했더니까 예. 서독하고 통일하자고 해서 거의 99% 찬성하는 바람에 동서독 통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합의 통일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약간 좀 다르지 않나요? 냉전해졌던 종식이 네. 있었으니까 이제 동독과 서독이 이제 통일할 수 그때는 있는. 서독 예. 정부가 참 예. 역할을 했죠. 예, 그랬죠. 미국과 예. 소련은 찬성을 했어요. 예, 예. 미국 소련은 찬성을 했고 서독 정부에서 소련군이 동독에서 철수하는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 돈 다 대줍니다. 철수 비용 다 대주고. 그런데 문제는 영국과 프랑스예요. 예.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을 저거 통일시켜 놓으면 또 또, 고정을 할 테니까 예, 예. 여기서 이제 서독 정부의 그 당시의 총리의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일돼도 너희들은 예. 적이 안 된다. 절대한테 설득을 해서 결국 영국과 프랑스가 합의를 해주는 바람에 예. 소련은 하고 미국은 먼저 합의를 했다니까요. 통일시켜 주기로. 저는 이제 그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체가 네. 이제 콜 총리나 대처하고 이제 레이건 이게 삼각이 만들어낸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프랑스나 영국은 처음에 상당히 예. 회의적이었다가 예. 프랑스와 영국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4개국이 안보리 상국 4개국이 돌았으니까 통일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진짜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어서 유고가 발생한다. 그래서 권력의 레짐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걸 본다면 남북 통일에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거 기회를 잘 못 살리면은 상당히 또 쉽지 않은 또다시 이 남북 통일이 물 건너가는 그런 상황으로 이 부분에 생길 수도 있어서 있겠고요. 제가 반드시 지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작게 5027 문제거든요. 네네. 작게 5027, 5015 이런 문제인데 네, 예. 뭐 5015는 뭐 참수작전들이 있고 그랬다고 예. 그랬죠. 자, 북한에 만약에 그 정권이 급변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급변 사태는 또 작게 5029입니다. 예. 일단은 유엔군이 들어가고 예. 한국군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제가 북한 정권 자체가 그 더 이상 치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자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네. 김정일 죽었을 때도 북한군 120만 군대가 건재했습니다. 예. 북한 경찰 그다음에 국가보위선 건재를 했어요. 예. 치안 유지에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김정은 죽어도 치안 문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군대 다 살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 핵무기가 있는 나라가 중국군도 들어가고 미군도 들어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 군부가 굉장히 그걸 거부할 거라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무기 있는 나라를 들어가서 이제 방어 부대를 부시고 들어간다.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라크를 멸망시킬 때처럼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예. 결국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 들어가는 거 포기해라. 군대 들어가지 말고 네. 협상을 하는 게 낫다. 방송을 해라. 예. 방송해라. 우리가 니들 권력이 안정되길 바란다. 그 권력과 우리가 통일을 향해서 진지한 대화를 용의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먹고 살기 힘들 테니까 생필품하고 우리가 먹을 건 대주겠다. 예. 이렇게 하면 통일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군대에 밀어넣는다 하면은 현재 북한군 120만 군대뿐만 아니라 예. 죽은 군인까지 일어날 거예요. 왜? 미군은 철천지 원수거든. 죽음까지 오히려 군대까지 북한의 그 군부가 결속하고 북한의 어떤 군대가 결속하고 주민들이 결속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아마 일들을 이제 가져올 수 최후의 있다. 순간 마지막 예. 한 명까지 싸울 겁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반드시 그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작경 507 문제 있는 거예요. 물론 군인이니까 예, 예.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나 예. 북한군이 건재한데 그래도 군대를 밀어넣는다고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2기를 맡게 되는 이 문재인 정부나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과연 며칠 후에 또다시 뭐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김정은이 정말 이번에는 진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쓰러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좀 주목을 하시면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좀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목소리를 좀 내시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정봉 소장님과 함께요. 이 김정은의 건강 이상에 따른 CNN의 그 속보 보도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북한의 레짐이 바뀐다면 권력이 바뀐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